다들 놀라요. 연애를 진짜 못하는 거예요? 사는데 다 컨셉 아니에요? 막 물어봐요. 그럼 저도 하체 운동을 싫어해요. 다 좋아하진 않습니다. 팬들에 대한 이야기를 또 했었지만 뭐 혹시 뭐 이 자리를 빌어서 팬들이 또 많으세요 두 분 다. 그래서 팬들한테 유진 씨 훨씬 많으시죠. 저는 너무 뭐 이런 걸 잘 못해가지고 미디어나 이런 것들을 인스타나 저 이런 거 그렇게 하신 게 네. 저는 좀 많이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이것도 너무 못하겠어요. 네. 이런 거. 낯간지러서 사실- 잘 못해. 네. 유튜브도 시작했다가 이게 안 되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이걸 다 말씀 잘 신기해요. 다 신기해요. 두 분 유튜브를 하시는 분들이 와 이건 진짜 정말 근데 맞이하지 이게 하는구나. 이 보디빌딩이라는 게 사실 성적과 그 몸만으로만 어떻게 보면 그쵸. 어필하는 직업이 절대 아니거든요. 나를 계속 알려서 내가 잊혀지지 않게끔 만들어야 되는 것도 또 하나의 그건데 전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게. 안 하던 걸 하다니까. 연인이나 가수도 사실 작품을 활동을 하지 않고 또 음반을 내지 않으면 아무리 노래를 잘하고 연기를 잘하고 멋있고 잘생기고 해도 잊혀지게 마련이잖아요. 상품성이 떨어지게 되고. 그래서 보디빌더들도 항상 자신을 어필하고 뭔가 노출하고 자기 가치를 높이는 게 비단 운동뿐이 아니라 다른 영역에 있어서 이제 미쳐야 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이렇게 낯간지러워 하시고 좀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서 사실 저희 채널이 사실 그런 거를 대신 해주고 그런 분들을 좀 대신해서 좀 어필해드리는 채널이 되고자 하거든요. 제가 어떻게 보면 그런 제가 이제 처음부터 이 채널을 함께 한 게 아니다 보니까 우리 PD님이 해왔던 거를 물려받아서 제가 이제 함께 하고 있는 거잖아요. 2대 캡틴 아메리카. 그죠? 저는 그렇죠. 버키 반즈 같이 버키가 아니라 누구죠? 네네. 팔콘. 팔콘이 이제 2대 아메리카나 됐죠. 그런 것처럼 저도 이제 2대 개츠비로서 제가 좀 그래도 부족한 거에 비해서 좀 빛났듯이 다른 훌륭하고 가능성 있는 선수들 주목받으면 참 좋겠는 그런 선수들을 계속 노출해드리고 언급해드리고 더 많은 이 인기를 누릴 수 있게 해드리는 게 제 목표거든요, 사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도 첫 게스트로서 두 분을 이제 모신 것도 그런 뭐 의도 있고요. 내추럴 타이틀이 걸린 IFBB 프로로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사실 두 분만 계신 건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거죠. 그분을 기억하시는 그분들을 이제 깎아내리는 건 아니고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약간 그런 거에 있어서 좀 부족함, 마찬가지로 최현진 선수처럼 좀 어려워하시는 게 있어요. 일단은 아까 좀 전에도 승현이 형님도 얘기를 하셨지만 뭐 비단 보디빌딩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그런 좋아해주고 사랑해주는 이런 팬분들이 없다면 정말 얼마나 세상에 수많은 명곡들이 빛을 보지 못하고 잊혀지고 뭐 명화들이나 뭐 아니면은 그런 것들이 이제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채 잊혀진 것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여러분 솔직히 멜론에 인디 음악 들어가면 정말 좋은 음악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정말 뭐 어쨌든 이 저를 알아봐주고 도움을 주시는 팬분들이 있기에 뭐 제가 일단 이런 간질거리는 말 원래 안 좋아하는데 이번에 미국 가서 사실은 뭐 제가 제 채널에도 많이 올리겠지만 정말 수많은 그 한국 팬분들의 도움을 정말 너무너무 많이 받았어요. 사전에 연락하고 가지 않았음에도 가서 한국 분들 도움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제가 이제 진짜 팬분들의 소중함을 느끼고 온 시합이었거든요. 원래 저는 사실 눈가가 촉촉해 지금. 촉촉까지는 아닌데 소름이 좀 돋아요. 네, 진짜 제가 생각보다 정말 많이 도움을 너무 많이 받고 와가지고 진짜 원래는 이런 낯간지럽고 약간 가식적일 수 있는 말을 안 하는데 정말 진심으로 그런 분들이 계시기에 제가 힘을 내서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짜 농담이 아니라 눈가가 촉촉하죠, 그죠? 근데 나는 나 감정이입이 잘 돼가지고 나도 지금 약간 빨리 얘가 촉촉한 애가 아닌데 그래요? 촉촉해가지고 진짜 감명 받은 거죠. 네, 근데 진짜로. 감명 받은 거예요. 네. 극포가 그렇게 많이. 그쵸. 그리고 워낙 똘똘 뭉치니까 제가 온다는 걸 듣고 그리고 저희들의 유튜브를 그 교범 삼아서 운동하신 분들이 정말 너무 많더라고요. 미국 진출 괜찮은 것 같아요. 생각보다. 왜냐면 거기가 생각보다 이 퍼스널 트레이닝 문화가 잘려 있어요? 아니요, 낮아요. 오히려. 네. 저희처럼 이렇게 친절하고 막 이렇게 해주지 않아서 저희가 진출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영어만 잘하는. 근데 저 이제 찰스 글라스를 이제 직접 본 건 아니고 거기 가서 골드짐에서 지도하는 거를 이제 봤다고 지인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되게 솔직히 그러니까 못한다는 게 아니라 되게 저렇게 해도 수업을 사람들이 하네? 약간 이런 정도로 되게 어떻게 보면 좀 서비스 이런 마인드는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냥 숫자만 세거나 아니면 뭐 되게 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의외로.
웃자 막 무릎 꿇고 이렇게 봐주거나. 근데 그건 약간 호텔 마인드잖아요. 그죠? 호텔 피트니스. 근데 사실 한국은 약간 그런 그렇게 문화잖아요. 마인드가 예. 될 수 있게. 맞아요. 그래야 잘해주는 것처럼 느껴지죠. 예. 이번에 하여튼 갔다 와서 확실하게 느낀 것 중에 또 하나는 이게 원래 보통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헬조선이다. 대한민국 막 안 돼. 뭐 선진국 야 미국 가봐라 막 이러는데 지금 미국을 안 가본 분들이 하는 말 같아요. 오히려 정말 한국이 너무 좋다는 거를 네, 그쵸. 진짜 오히려. 너무 좋은 것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것을 그렇죠. 깨닫고 맞아요. 왔어요. 한국만큼 차별 없고 편견 없는 나라 없고 겉으로든 가식이든 어쨌든 친절하고 이런 나라가 물론 전 세계를 가본 건 아니지만 정말 동양권이 그래도 여기가 특히 한국, 일본 이쪽이 뭐 하나 뺄게요. 네, 어쨌든 네, 굉장히 친절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제 캐나다 몬트리올이랑 캐나다 다녔는데 글쎄요 거기 갔다 온 거는 그렇게 좀 뭐 누군가 대화를 하거나 그때 당시에는 제가 따기 전이니까 팬들 같은 게 없었고 저 홀로 그냥 아는 지인하고 통해서 그냥 영어도 안 되는 저를 갖고 그냥 계속 옮겨 다니면서 했던 거기 때문에 뭐 대화가 힘들다. 너무 이제 소통이 힘들다. 예, 너무 그걸 절실하게 느껴가지고 하지만 지금도 영어 공부를 안 하고 있지만 그래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해야 될 것 같고 이것들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런 소통만 된다면 진짜 혼자 가서도 뭐 충분히 다 해낼 수 있는 거니까. 거기에 계시니까요. 지인분들 팬들이 도와주면 너무 좋고요. 예,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이 너무 어려워서 그 시합 자체를 뛰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그 과정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네. 뭔가 누군가 해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그러니까 그렇죠. 주변에 누군가 저 혼자서 이뤄낼 수 있는 거는 근데 몸뿐이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주변에서 알아주고 이제 뭔가를 해주고 뭔가 도와주고 이렇기 때문에 그게 하나가 돼서 내가 이렇게 되는 거지. 뭔가 이제 나 혼자 해서 나 간다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지금 생각해 보면 그렇죠. 예. 이번에 아놀드 클래식이었나 올림피아였나 아마 기억이 안 나는데 로니 콜먼이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뭐 보디빌딩을 개인 스포츠라고 얘기하지만 자기는 이제 단체 스포츠라고 생각한다. 가족이나 뭐 이런 수많은 사람들의 도움 없이는 절대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없다. 이거 로니 콜먼이 했던 것 같아요. 그 공로상 받으면서. 그래서 저도 되게 공감을 했고 이번에 마찬가지로 이유진 선수도 일정 내내 함께 해준 이제 최용화 씨 함께 해주고 거기 가서 또 우리 동포분들의 또 도움도 받고 그래서 이 보디빌딩이 개인 스포츠라기에는 너무나 다른 사람의 도움이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모든 스포츠 중에서 가장 개인적이긴 한 거예요. 맞아요. 개인적으로 진짜 정말 많이 느꼈던 게 아까 병 얘기하셨지만 이 인종 진짜 차별이 진짜 너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국은 정말 그래도 공평한 자본주의 사회인 게 이게 사람의 이런 어떤 걸 나누는 데 있어서 현실적으로 돈으로 나누잖아요. 솔직히 돈 많은 사람과 돈 없는 사람. 근데 그게 정말 공평한 자본주의 사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조차 차별이라고 생각하지만 거기는 돈이 아무리 많아도 인종이 아시안이면 그러니까 그 한국 유학생들 솔직히 뭐 안 그런 분들도 있겠지만 웬만하면 돈 많은 집 자식들이잖아요. 예. 근데 그래도 그들끼리 모여서 놀거든요. 그게 아무리 돈이 있어도 그 인종을 있어요. 예. 또 이제 여기서 또 근데 이제 역설적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은 IFL 프로리그에 아까 그런 부정적인 면들만을 얘기했지만 그런 나라에서 열린 프로쇼인데 탑 3에 동양인이 2명이라는 건 또 그만큼 어떻게 보면 몸만 본다. IFL 프로리그는 그래도 그러니까 제가 이제 물론 프로리그에 대해서 막 그런 약물 문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으로만 얘기한 것 같지만 심사의 명확한 기준과 심사의 공정성만큼은 그래도 꽤나 믿을 수 있는 단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저도 이제 저는 토론토에서 처음 했을 때 동양인이 저 한 명이었어요. 동양인이 저 한 명이었는데 줄 수 있구나. 정말 몸만 보더라고. 몸만. 다른 건 절대 안 보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떠나서 딱 그 사람 몸만 보고 선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죄송해요. 다 끝났어요. 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제 야, 니네 내추럴인데 왜 IFL 프로리가 자꾸 그렇게 남아 있냐? 내추럴 대회 때 니네 할 때 가. 막 이런 비판의 글들도 있지만 이런 이 너무 명확한 심사의 기준을 이거를 어떻게 보면 저는 포기를 못 하겠어요. 네. 맞아요. 왜냐하면 제가 재밌는 게요. 유수한 그 내추럴 단체들이 많잖아요. 의외로 내추럴 쇼에서는 동양계 우승자가 잘 안 나와요.
네, 잘 안 나와요. 근데 오히려 이제 NPC에서 좀 나오고 순위가 이제 있다는 거 봐도 좀 괜찮은 그런 심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편견 없는 심사가 좀 이루어지고 있다 생각이 좀 듭니다. 한국에서의 그런 뭐 아는 사람 주고 막 이런 것들이 좀 들리는 소문이 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또 한국 시합도 뛰기 싫었던 것도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찾아다닌 것도 있었는데 뭐 캐나다 같은 경우도 뭐 그럴 줄 몰랐지만 뭐 심사가 그렇게 막 정확한지 몰랐지만 일단 뛰어보고 나니까 정말 정말 몸만 보는구나. 정말 동양인 나 한 명인데 저 캐나다 살지도 않는데 거긴 다 캐나다 사람들만 나오는 곳인데 저 좋다는 거는 그냥 정말 몸만 본 거죠. 예. 물론 사람이 하는 거기에 예의도 있고 그쵸. 또 그런 것들이 작용을 하겠지만 그래도 진짜 네, 그래도 맞아요. 네. 이 우리 채널을 이제 시청하시는 분들 다 운동에 진심이시고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운동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봐왔던 선수 가운데 놀라운 하체를 갖고 계신 선수분들 중에 한 분인데 되게 특이한 게 하체 운동을 되게 안 하신다고. 별로 하지 않어요. 예, 그렇게 무게도 많이 치지 않고 옛날 정말 어렸을 때 고등학교 때는 엄청 친 걸로 기억하는데 지금은 오히려 무게보다는 거의 뭐 느낌 위주로 많이 하고 일주일에 한 번 하긴 하는데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 하는데 그래도 많이는 시즌 때면 좀 더 많이 하죠. 비시즌 때는 일주일에 한 번 하고 최대한 저도 하체 운동을 싫어해요. 다 좋아하진 않습니다. 하체 운동 워낙 힘들기 때문에 느낌 위주로 하도 힘들기 때문에 저도 하체 운동은 일주일에 한 번 하면서 그렇게 많이 추구하지 않는 것 같아요. 하체는. 그리고 원래 또 그 장점인 부위가 있으면 그 느낌이 또 남들보다 더 민감하잖아요. 그러니까 더 힘들게 느껴지잖아요, 사실. 그 상체보다는 훨씬 더 조금만 해도 자극이 자기 빨리고 더 힘들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더 힘든 것 같아요. 딴 사람도. 스쿼트를 100kg 이상으로 안 하신다고. 100kg, 120kg까지 안 들어본 지 꽤 됐죠. 스쿼트 자체도 잘 안 하시죠? 네, 레그 프레스 위주로 많이 한 것 같아요. 허리도 별로 안 좋거든. 허리도 별로 안 좋아서 레그 프레스 자주 하고 스쿼트는 많이는 안 해요. 일주일에 한 번 하는데 그걸 걸쳐서 뭐 2, 3주에 한 번 정도 스쿼트는 그 정도에 한 번 한다고 들어요. 그럼 운동이 이제 하체보다는 이제 상체나 단점 보완 저도 위주로. 등하고 어깨, 팔 다 약해서 좋은 부위가 많이 없어서 그거 위주로 더 그거 위주로 더 하고 있어요. 지금은 조금 더 보완할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보완해도 보완이 되나 뭐 시합 나가서 다 빼봐야 알기 때문에 되고 있나 그냥 열심히 하고 있는데 다음에 뺐을 때는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게 사실 보디빌딩이 정말 사실 저는 제가 보디빌딩 추구하지만 사실 맨즈 피지크 선수고 보디빌딩이 진짜 어렵다고 느끼는 게 신경 써야 될 부분이 너무나 많잖아요. 균형을 추구해야 되고 사이즈도 챙겨야 되고 이 단점이 한 군데라도 있으면 안 되니까 모든 부위를 커버를 해야 되는 그 노력에 뒤따르다 보니까 보디빌딩이 훨씬 더 어렵게 느껴지는데 사실 뭐 이유진 선수 마찬가지지만 맨즈 피지크는 솔직히 어떻게 보면 좀 그래도 좀 편하잖아요 상대적으로. 솔직히 하체는 그냥 즐기면 네. 되니까. 그러니까 솔직하게 네. 말하면 네. 하체는 그냥 즐기면 되니까. 네. 네. 우리는 하체를 저 즐기고 있거든요. 그쵸, 피 땀 흘려 그 시즌 때는 피 땀 흘려서 하죠. 음. 정말 막 진짜 토할 정도로 하긴 하는데 시즌 때만 비시즌은 오히려 거의 안 하고. 이 이유진 선수 같은 경우는 뭐 여러분들도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뭐 대한민국에서 손꼽히는 등을 갖고 있거든요. 네. 바디빌딩 해도 등은 뭐 절대 밀리지 않은 거예요. 손색이 없는 등. 손색이 없는 등이죠. 저 밑에까지 딱 뻗어 있는 게 너무 멋있어. 그래서 이유진 선수 운동 스타일이 많이들 뭐 아시는 분들 더 많겠지만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제 운동 스타일을 정의를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제 채널을 혹시 구독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옛날 등 운동 영상이랑 지금 등 운동 영상이 엄청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제 운동 이거를 제 스타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때 생각보다 과감하게 많이 변화시키는 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이나 이런 분할법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는 기본 베이스를 이렇게 확 바꾸진 않지만 운동하는 그 방법 있잖아요. 궤적이라든가 움직임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있어서는 항상 더 나은 움직임을 향해서 계속 연구하고 바꿔가는 게 제 운동 스타일. 이런 게 너무 좋은 것 같죠. 예, 이런 거. 그 기능이 제대로 쓰이지를 못하면 이제 발전이 없다라고 해서 기능 개선을 첫 번째로 맞추는 편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사실 되게 전략적인 게 사실 운동을 저희 이 스튜디오 안에 모두가 10년 이상을 해왔어요. 그죠? 10년을 했는데 단점인 부위가 운동을 뭐 적게 해서도 아니고 뭐 못해서도 아니고 가볍게 들어서도 아니죠, 절대로. 네.
다 오랫동안 잘해왔지만 한 방향으로 고착화된 것 때문에 사실 그렇게 굳어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하던 방법대로 그대로 네, 계속 그렇죠.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완전 뜯어고치지 않는 이상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단점이 보완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아는 선수 가운데서는 이유진 선수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일 잘 다루고 집착하고 해결해 나가는 선수 같아요. 그리고 혼자 이렇게 바꾼다는 게 쉽지가 않은데 누군가 같이 옆에 있어서 누가 이렇게 말해주거나 이렇게 해줬을 때 자기가 딱 느끼거든요. 근데 그걸 옆에 누가 말해주지 않으면 자기가 하는 동작이 계속 맞다고 생각하고 계속 하게 돼 있거든 사람들은. 근데 이렇게 계속 생각 바꾼다는 거는 계속 발전의 가능성이 크다는 거니까. 저는 주변에 많아가지고요. 아 그래요? 아 많아요? 이제 네, 그런 전담 팀이 있어요. 진짜 세 명이나 있어요. 아 그래. 기능적인 움직임을 아. 봐주시는 분이 네, 세 분이나 있어가지고 제가 약 빼고 좋은 거 다 합니다. 이거 뭐 도핑이 사실 약만이 도핑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기술 도핑을 하고 있는 것이 이유진 선수. 저도 계속 하던 대로 하다가 가끔씩 중국 형이랑 같이 하면은 그 도움을 굉장히 받거든요. 이렇게 했을 때 더 많은 변화, 큰 그 자극이라든지 이런 걸 느끼게 되는데 그때도 저희가 생각을 조금 바꾸면 이 운동 동작이라는 게 많이 바뀔 수 있구나. 그때 한번 또 생각하지만 다시 나 혼자 하게 되면 또 다시 또 비슷하게 하던 편한 하던 대로 방향으로. 하게 되니까. 그게 사실 네. 일반적이잖아요. 근데 이유진 선수 같은 경우는 본인이 편한 대로 다시 돌아오는 경우가 없어요. 또 그걸 캐치해서 이제 자기 걸로 만드는 능력이 대단하다는 그렇죠. 거죠. 네. 저희 쓸데없는 오지랖이지만 최현진 선수 이제 등에 대한 그런 거를 솔루션을 이제 뭐 이유진 선수나 같이 다음에 아니면 한번 운동 같이 하면 뭐 이런 거를 또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난 너무 좋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유진 선수랑 같이 운동 자주 하면서 좀 힌트를 많이 얻고 많이 발전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음 시즌 때 한번 같이 한번 다이어트. 다이어트 같이 했을 때 같이 운동하면 좋. 그래서 제가 또 같이 원래 하체 운동을 같이 하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김영재 선수가 절대 하지 말라고 도망간다고. 예, 자기도 많이 도망갔다고. 아이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네. 장난이고 일반 사람 똑같이 기본적인 거 위주로 많이 합니다. 예, 다른 것들은 저도 많이 안 하고 기본적인 거 스쿼트라든지 레그 프레스, 컬 원래 그런 분 기본만 하시는 분들이 운동 더 빡세게 하거든요. 기본을 많이 하죠. 기본. 네. 예. 다른 이상한 바꿔서 하는 거는 하체는 거의 없어요. 네. 근데 등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기본에서 좀 벗어날 네. 줄 알아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너무 기본만 하고 있어요. 네. 뭔가 배워야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사람마다 다르긴 하지만 정말 기본만으로 다 나오는 사람도 있는 네. 반면에 기본만으로 안 되면 정말 이제 솔루션이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뭐 떠오른 게요. 두 분 다 이제 10년, 20년 가까이 운동을 해오고 계신데 가장 그래도 오랫동안 제일 내가 이 운동을 제일 많이 한 것 같다. 이 운동을 제일 많이 해서 이 운동은 진짜 자다가 일어나서 눈 뜨고 갑자기 시키라 그래도 뭐 그냥 할 것 같다 싶은 운동이 있을까요? 숨만 쉬어도 이 부위는 좋아지고 이 운동 잘한다. 와, 근데 저는요 진짜 정말로 없어요. 왜냐면 모든 운동이 자세가 정말 1년 1년 해마다 달라가지고 그러니까 벤치프레스를 제가 예를 들어서 플랫 벤치프레스를 100kg를 처음 든 게 고3 때예요. 고3인가 20살인가 20 아니 그러니까 물론 당연히 뒤에 서포트 끼고요. 근데 그 상태로 지금 제가 아직도 100을 들거든요. 근데 그때랑 지금이랑 벤치프레스의 질이 엄청나게 많이 다르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중량이 막 엄청나게 오르진 않았지만 그냥 그걸 다루는 능력 자체가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제 보시는 시청자분들의 운동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상당히 많은 안타까운 케이스를 보는 게 중량을 올리기에 급급해요. 네. 아까 최한희 선수 진짜 제가 시즌에 그런 영상이나 뭐 시즌 몸을 직접 보진 못했지만 다리 정말 너무 좋으시거든요. 근데 스쿼트를 100kg밖에 안 하신다는 것 자체가 이제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큰 겁니다 이게. 네. 근데 100kg밖에 안 하시지만 이미 옛날에 200kg 이상을 하셨어요. 그때는 정말 그때는 뭐 진짜 시켜서 선배나 선생님 시켜서 정말 힘으로 근력, 관절 모든 거 인대 다 사용해서 든 거고 정말 이제 근육을 사용할지 아니까 근육 자체로만 들면 100kg도 상당히 충분히 몸을 만들 수 있는 무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힘을 많이 길러놓고 그걸 바탕으로 이제 잘 이용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제가 이 근육을 쓰는 법만 알았고 근육에 이제 뭐 어떻게 쓰임새라는 이런 걸 잘 알았으면은 더 좋아질 수 있었겠죠. 근데 그거를 이제 늦게 시간이 흐른 뒤에 모든 정보나 이런 것들이 거의 없을 때 이제 좀 배우면서 이거를 깨달았기 때문에 조금 시간적 여유가 조금 많이 더딘 편이었죠 지금. 근데 당연하지 않나요? 아까도 이유진 선수가 말했지만 10년 전에 하던 벤치랑 지금 벤치의 질이 달라지듯이 시간이 흘러야지만 깨닫고 기술이 발전하고 습득이 되고 그렇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걸 지금은 사람들 그걸 좀 빨리 깨달을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은 이렇게 아는 사람들 정보들이 이렇게 많이 가르쳐 주니까 그걸 빨리 깨닫는데 그때 당시에는 더 길어졌죠. 내가 1년 안에 깨달을 수 있는 것을 2, 3년 걸리니까 네, 혼자서 찾아가야 찾아가니까 되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 현재 운동하는 사람들은 축복입니다. 네. 옛날에는 정말 그 운동 같아요. 지도 보면서 목적지를 찾아가야 되는 시대였잖아요. 근데 지금은 내비에서 다 이렇게 가세요. 좌회전하세요. 100m 앞에서 우회전하세요. 심지어 이제는 방지턱 있어요. 자동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맞아. 혼자 운전 무인 운전도 이제 자동도 있고 이 기술이 발전하면서 많은 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누리실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누리셔야 돼요. 근데 물론 또 옛 것을 그대로 따라서 올드스쿨로 나는 혼자서 한번 찾아가 볼 테다 이러면서 운동해 나가는 맛도 있잖아요. 사실 몇 년 동안 몇 개월 동안 막 대체 이거 모르겠다 벤치 모르겠다 이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 느낌인가 싶은 때 있잖아요. 운동하다가 이게 애들이 말하는 이 느낌이었나 보다. 저는 그런 경험을 좀 많이 했거든요. 그때 되게 희열을 느껴요. 이 느낌이었나 보다 하면서 뭔가 유레카 마냥 좀 깨닫고 운동이 그다음부터 되게 재밌어지고 잘 되더라고요. 쇼니 선생님이랑 또 이제 사제 시간이시고 뭐 긴 시간을 또 함께 해 오셨잖아요. 쇼니 바이크 집에 있으신가요? 저는 있죠. 네, 저는 시즌 때 탑니다. 네, 집에서 뭐 공복 유산소 탈 때나 저녁에 너무 센터 가는 시간이 어중간할 때 집에서 사이클을 나름 그것도 작지만 강하게 운동이 됩니다. 나름 유진 선수도 집에 사이클 있잖아요. 네, 사이클 있어요. 쇼니 사이클이요? 다른 거예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뭐 그런 비슷한. 네. 사이클을 선호하시는 거네요. 유산소 같은 거 할 때. 네, 저는 사이클이 주가 되죠. 주가 거의 다 사이클 주가 되는 것 같아요. 최근 들어 이 계단 올라가는 거 뭐죠? 스텝업, 스텝업. 스텝밀. 그거 타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이 엉덩이부터 이렇게 시작해서 전체적으로 막바지 그걸 탔거든요. 그것도 만만치 않게 좋더라고요. 근데 단점은 너무 힘들어. 일명 천국의 네, 계단, 너무 천국을 맛본다 힘든데 해서. 힘든 만큼 이게 빡세게 빠지는 것도 틀리더라고요. 저는 그거 한 5분 해도 막 진짜 땀이 네, 뻘뻘 나더라고요. 맞아요. 이준 선수도 사이클을 거의 선호하죠? 저는 거의 뭐 100% 사이클인 게 그 뭐 걸으면 좀 그 무릎이랑 발바닥에 아무래도 타격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있고요. 걷거나 뛰면서 상체가 이렇게 움직이는 게 뭔가 근수실 날 것 같더라고요. 흔들리고 막 예, 그 자체가 그리고 이게 뭐 이게 약간 쓸리고 쓰리잖아요. 맞아요. 여기가 그런 거가 별로 안 좋아서 느낌이 안 좋아서 좀 사이클을 선호합니다. 사람마다 진짜 다른 네. 저는 사이클을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형 우통 안 입고 타시잖아요. 네, 이제 저는 걷는 거 무조건 대신에 이제 경사도를 높이고 조금 빠른 속도로 걷는 걸 좋아해서 그냥 우통 까고 땀 흘리면서 이렇게 눌러 담으면서 계단 오르듯이 이렇게 걷는 거 좋아하거든요. 그러면 실제 평지에서 걷는 느낌 나요. 약간 평집에 더 힘들잖아요. 더 힘들죠. 조금 더 힘들죠. 약간 오르막 올리는 거를 계속 하는 거니까 걷는 게 제일 좀 편하더라고요. 발바닥 아픈 거는 뭐 인정하는데 오히려 사이클 탈 때 저는 이 엉덩이랑 똥꼬가 아파가지고 그것도 항문 적응되면 건강에 좀 전립선이랑 전립선 안 좋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거기는 안 좋을 것 같긴 해요. 네, 맞아요. 거기는 좀 참으면 없어지는데 그렇죠. 네. 계속 예, 회음부가 이제 계속 아무래도 눌린다 보니까 좀 이렇게 남자한테 좋지 않을까, 좋지 않지 않을까. 근데 두 분을 또 보시면 또 건강하고 이런 거 봐서는 또 문제 없는 것 같습니다. 궁금한 게 또 결혼을 하셨잖아요. 네, 저는 그랬죠. 결혼을 하는 게 이제 보디빌더로서 더 좋은지. 저는 좋다고 일단 이 방송은 와이프가 볼 거니까 이건 아니고 이거 훨씬 좋죠. 왜냐면 처음에는 제가 혼자 할 때는 제가 혼자 다 했거든요. 도시락 싸고 막 했는데 와이프가 이제 시합 준비를 이렇게 하면은 아침부터 시작해서 도시락을 다 싸놔요. 그럼 저는 일어나기만 하면 돼. 일어나 밥만 먹고 운동 갔다 레슨 갔다 집에 와서 다시 밥만 먹으면 돼. 너무 좋다. 그런 여자를 만나야 됩니다. 예. 예. 근데 그건 이제 형수님께서 너무 훌륭하신. 예. 그런 훌륭한 여자, 또 이제 훌륭한 여자를 만나야 됩니다. 최현 선수가 또 잘하시니까. 뭐 훌륭한 여우 같은 여자를 만나셔야 됩니다. 약간 결혼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사실 비혼주의까지는 아닌데 결혼을 못 하겠다 약간 이 생각을 하던 사람이거든요. 장단점이 있긴 한데 저는 장점이 많다고 봐요. 네. 아니 결혼 안 이해주신? 네. 당연히. 예. 여자친구도 지금은 없는 상태. 그럼 혼자 할 때 외로울 때 또 할 때가 편할 때도 있고 아무 생각 없이 또 스트레스를 여기까지 할게요. 예, 유부남들만 있는 곳에서 얘기를 하는 걸로 하고. 예. 뭐 제가 이제 약간 이건 뭐 너무 개인적이다. 제 얘기를 많이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최현지 선수 그 고객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최현지 선수가 이제 지도하고 있는 분들 가운데 또
대단한 스타가 있더라고요. 우리 예. 조배우님. 조승우 배우가 이제 계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사진도 같이 가끔 찍으시고 뮤지컬도 공연 가시고 너무 예, 부럽더라고요. 운동 오실 때는 정말 형처럼 모시지만 무대에서는 그냥 카리스마. 너무 압도하셔. 이게 내가 가리키는 사람이 맞으신가 할 정도로 너무 멋있으시죠. 운동 자주 오시나요? 주 한 3, 4일 오시죠. 예.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요새 좀 건강이 좋지 못해서 형 좀 안색도 좀 안 좋아요. 컨디션이 사실 좋지 않고 여기 보시면 트러블도 막 생기고 예, 왜 좋지가 그러죠? 않아요. 컨디션이 안 좋아서 이게 그런 것 혼자 같아요. 살아서 그런 것 같아요. 진짜로. 혼자 산 지 거의 10몇 년이 됐고 서울에 이제 혈혈단신 올라와서 혼자 이제 3년째 자취를 하고 있는 건데 운동을 하면 자기 관리지만 사실 보디빌딩은 자기 관리 선을 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예, 맞죠. 그러다 보니까 몸을 좀 혹사시키고 저를 좀 많이 방치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혼자서는 이제 안 되는구나. 배우자가 있든 여자친구가 있든 여자친구가 있든 뭔가 내가 좀 의지하고 나를 좀 케어해줄 수 있는 사람이 좀 있어야 되는구나 요새 많이 느끼거든요. 외롭다는 거와 별개로 외로운 감정은 사실 저는 잘 못 느끼는 스타일이라 외로움과 별개로 어떻게 보면 좀 의지하고 싶다. 지금 이 장면 좀 재밌는 것 같아요. 주객전도 되는 것 같은. 그래서 상담하는 거예요. 왜냐면 유진이도 얘기해도 되잖아. 유진이도 어떻게 보면 연애도 잘 하고 여자 만나고 제가 뭐 유진이한테 연애 상담까지는 아니지만 제가 아는 사람 중에서는 제일 이제 어떻게 보면 연애 기술이랄까요? 그런 게 좋은 친구예요. 예. 굉장히 잘 포장되었네요. 그리고 또 결혼하셨고 마찬가지로 연애를 하시고 결혼했고 선배시니까 어떻게 하면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고 여자를 만나고 이럴 수 있을까요? 그거를 이제 조금만 눈만 낮추면 이게 너무 많은데 우리 승현 씨는 눈이 조금 높으신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아닌가요? 뭐 인정합니다. 눈이 낮진 않죠. 굉장히 낮진 낮은 않죠. 편이긴 하죠. 예. 만나는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일단 자꾸 환경에 노출이 돼서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만나보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해야 이제 그 중에서 이제 골라서 장가 가시는 건데 아예 그 처음 그 시작 자체가 없으니까요. 그게 뭐 만남 자체를 안 가지니까 근데 환경적으로 저는 이제 집이랑 헬스장만 다니고 어디 사회 활동을 잘 안 하니까 나도 집하고 헬스장만 다녔어요. 저거라도 하나 하세요. 주말 같은 때 뭐 하다못해 등산 동호회라도 하나 하시든가 아니면 러닝 크루 이런 거. 뭐 그런 거요. 예. 동호회가 가장 볼링 동호회 막 이런 거 많잖아요. 좀 자만추하고 근데 이제 좋은 주말에 항상 유진이나 은총이 형 같이 만나서 운동하는 게 재밌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이제. 근데 재밌는 게 그 둘은 연애를 해야 돼. 그치. 나는 못해. 그러니까 제가 약간 멀티 능력도 좀 부족하고 뭔가 좀 이렇게 사회성이 좀 높은 편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이제 MBTI가 갑자기 얘기가 나오네. 제가 INFP거든요. 근데 INFP 중에서는 그래도 좀 비교적 외향적이고 사람 만나는 거 싫어하진 않고 잘 만나는 타입이에요. 근데 이상하게 유독 여자분들하고는 연이 잘 안 닿아요. 주변에 친한 여자분들도 없고 주변 자체 환경에 여자가 아예 없어 1도. 그러니까 그런 여자가 많은 환경으로 나가야 되는데 제가 이제 집 밖에를 나가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집돌이라. 집순이를 만나야 되는데. 집순이 만나요. 그렇지. 근데 문제는요. 집돌이도 집 밖에 안 나가고요. 집순이도 집 밖에 안 나가요. 둘이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참 어렵더라고요. 어렵게 생각하면 근데 한없이 어렵기 때문에 답이 없네. 결국에는 이제 제가 노력하는 걸로 그냥. 이 앞으로 이게 시간이 가면 더 어려워져. 점점 어려워져. 지금이 당장 시작할 때입니다. 지금이 가장 어릴 때. 근데 저 궁금했어요. 집 헬스장만 다니시는데 어떻게? 저는 집 헬스장 주말에 운동 갔다 여자친구 만났다가 저녁 먹고 그럼 여자친구를 어떻게 만나시게 된 거예요? 전 대학교 때 그냥 CC는 아닌데 그냥 뭐 서로 이렇게 가끔 그때 자리를 한 자리 갔는데 같이 만났는데 그게 10년간 이어진 거예요. 10년간 이어. 엄청 장기 연애를 하셨고. 연애는 아닌데 10년간 알고 지냈지만 연애는 2년. 알고 지낸 거는 10년이지만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스며든. 그쵸 자연스럽게 정말 가끔 까먹을 때쯤 연락을 한 번씩. 제가 약간 그런 거 네. 추구하거든요. 까먹을 때쯤 연락해서 뭐하니? 밥 한번 먹을래? 뭐하니? 영화 한번 볼래? 근데 제가 그런 걸 못 하긴 해요. 생각해 보니까. 까먹을 1년 지나고 좀 해가 넘어갈 때쯤 한 번씩 연락해주고. 그러면 그때도 한 번씩 보면 또 이렇게 친근해지니까. 저는 이제 대학교 때부터 알고 지내던 애들은 다 결혼했거든요. 다 쌍둥이 낳고 뭐 아니면 애 낳고 결혼하고 이래가지고 씁쓸합니다. 이게 무슨 기회는 많아. 결국 결론은 씁쓸합니다. 연애를 하려면 뭔가 연락을 주고받을 상대가 있어야 되는데 연락처에 뭐하니 이렇게 보낼 만한 아니 사람이 주변 분들 없어. 많잖아요. 유진 씨라든지. 근데 소개해준 적 있는데 제가 이제 깠죠. 예. 제가 언제 소개시켜드렸나요?
그때 한번. 근데 내가 이제 번호 받고 잘 거라서요 이랬다가. 제 지인의 아는 사람을 맞아요. 그러니까 너무 밤늦은 시간이라 저는 이만 좀 자야 될 것 같아가지고 또 연락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보냈는데 그거 좀 기분 나빠하셔가지고 아예 이게 좀 오해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 입장에선 뭐야 이 사람 이래가지고 이렇게 좀 어긋났죠. 유진이가 아는 건 또 다른 내용이겠지 뭐. 그게 연애를 안 해봤으니까 이게 그런 걸 못해요. 제가 이제 연애를 안 해봐서 여자한테 이게 막 뭐 입 바른 이 소리라든가 문자에도 감정이 있고. 약간 막 그렇게 하는 거를 잘 못하고 저는 사실 이모티콘도 알겠지만 거의 안 쓰잖아. 크도 잘 안 써요. 크도 잘 안 쓰고 원래 정말 웃길 때 크크크크. 근데 지금 딱 지금 봐도 이 유부남이시잖아요. 근데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딱 보면 이렇게 재미가 있어요. 이렇게 뭐 방금 전 막 문자에도 감정이 그치, 있다 막 이런 그치. 것들이 이렇게 아니, 딱 센스가 이렇게 아니, 이런 거 이렇게. 여자들 웃거든요. 근데 솔직히 냉정하게 형님이 하는 말씀에는 이게 없어요. 그 포인트가 예. 내 말투도 그렇고 카톡도 심지어 감정 없는 카톡. 강의에 강의. 아니 이게 영상에서 이렇게 보면 되게 카리스마 있고 딱 좋잖아. 너무 여자들이 좋아하는 와 멋있다 이런 맞아요, 스타일인데 그 유튜브에서 보면 다들 놀라요. 연애를 진짜 못하는 거예요. 사는데 다 컨셉 아니에요? 막 물어봐요. 이제 그러죠 이제 진짜라고. 집에 가는데 애 2명 있는 거 아니? 그랬으면 좋겠어요. 상상으로는 이미 애를 한 12 낳았죠. 금사빠까지는 아닌데 또 마음에 들면 저는 좀 이렇게 금방 스며드는 편이라. 근데 이제 금사빠가 아니에요. 왜냐면 마음에 들 확률이 되게 적어요. 관심이 가는 사람이 생기면 진짜 온갖 이제 상상 연애를 다 하죠. 근데 되게 웃긴 게 제가 꼭 관심이 가면 다들 이제 임자가 있어. 꼭 그래요. 근데 진짜 형님이시지만 굉장히 많이 이제 좀 걱정돼요. 빨리 좋은 분 만나셔야 되는데. 뭐 아까 뭐 MBTI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뭐 최한진 선수는 MBTI 제가 옛날에 아시나요? 했었는데 A는 없어요. 없어요? 네. 처음에는 I나 E 중에 시작. 그래요? 저 기억이 안 아니면은 나네. 그 뭐 논리적인 사색가 막 이런 거막 있잖아요. 내성적으로 나왔어요. 알면 좋을 테지만 뭐 어쨌든 너무 한지 오래됐네요. 유진 선수는 ENTP? 네, ENTP. 이번에 ESTP로 바뀌었더라고요. 그러니까 N이랑 S의 차이가 그 현실주의적이냐 이상주의적이냐인데 원래는 되게 이상주의적인 거에서 요즘 갑자기 확 완전 현실에 팍 치고 가면서 사업가형 성격으로 바뀌었더라고요. 그것도 ESTP로 바뀌었구나. 상황에 따라서 성격이 바뀌니까요. 네. 그 이게 또 직장이랑 집이랑 약간 또 바뀔 수 있다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INFP라고 해서 열정적인 중재자. 우리 PD 형이 ESTJ거든. ESTJ. 꼰대. 원칙주의자. 근데 P랑 J랑 같이 일해야 돼요. 왜냐면 P 형태는 잘 그런 계획이나 이런 거 수립을 잘 못하고 계획 같은 거 수립 잘 하시는. 계획 절대 안 세우죠. 근데 되게 웃긴 게 운동을 잘하고 몸 좋은 분들이 P가 되게 많아요. 계획 절대 안 세우죠. P가 많아요. 제가 통계를 나름 개인적으로 냈는데 즉흥적. J가 진짜 많이 없어요. 자 즉흥적으로 오늘 할 것도 그날 즉흥적으로 이거 해야겠다. 느낌에 따라서. 그 P가 오히려 선수로서 커리어나 이런 게 더 좋더라고요. 오히려 계획적으로 가는 분들이 오히려 좀 잘 안 나오는 걸 많이 봤어요. 네. 근데 지도자로서는 되게 많은 것 그럼요. 같아요. 왜냐면 남한테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오늘 뭐 할까? 가만히 있어보자. 오늘 저기 벤치 할까? 뭐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사실 수업을. 그러니까 딱 정해놓고 플랜대로 이렇게 가는 게 맞는 거고. 근데 내 운동은 가만히 있어보자. 오늘 난 오늘 그냥 덤벨부터 해야겠다. 오늘은 맨날 바벨부터 했으니까. 네. 그렇게 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성적이나 이런 게 더 잘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운동을 되게 저는 오랫동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오랫동안 할 수 있으면 결국에는 즐길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너무 계획대로 가는 분들은 즐기지를 못해. 너무 이 딱딱하게 가니까. 강박도 심하고. 맞아.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왜냐면 계획대로 안 됐을 때 무지하게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근데 저희는 계획대로 안 돼도 아이고 넘어가죠. 네 맞아. 그렇게 할 수 있는 내일 약간 하지 유연함이 뭐, 있어요. 이렇게 네, 맞아요. 이거대로 좋지. 오히려 좋아. 오늘 여기까지다. 근데, 우리 제이 어때요? 나 스트레스 받죠. 엄청 받죠. 그래서 스트레스는 뭐다? 근손실. 그게 이제 영향이 좀 있지 않나 그런 개소리였습니다. 아무튼 뭐 MBTI 얘기 재밌네. 자, 뭐 시시콜콜한 이야기로 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사실 팝에 두 분 모셔가지고 준비된 것도 많이 없었고 좀 부족했지만 이렇게 함께 해주셔가지고 또 좋은 말씀을 또 많이 나눠주셔가지고 감사드리고요. 끝으로 뭐 하시고 싶은 말씀 혹시 계시다면? 네, 뭐 재밌었습니다. 간단하게 해주셔서 윤 선수. 저도 다 해가지고 네. 할 말을 너무 다 네. 했기 다 해서. 때문에. 너무 저도 즐거웠고요. 다음번에
뭔가 더 준비돼서 또 한번 모시면 좋을 것 같고 그때는 되게나 체육관에서도 운동을 하거나 또 이 자리에서 함께 하게 된다면 우승 소식을 안고 우승 소식을 안고 그거를 이제 전하는 인터뷰가 되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유진 선수는 맨즈 피지크에서 이유진 선수 같은 경우는 뭐 최초 이런 걸 떠나서 그냥 올림피아를 무대를 밟을 수 있는 날이 오길. 밟는 걸 넘어서 경쟁이 되는 경쟁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최종 목표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최현주 선수는 뭐 개인적인 목표가 있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올림피아를 가고 싶지만 뭐 상대가 안 되는 건 알겠지만 그래도 근데 출로도 뭐 내 개인 만족이니까 한 번 정도는 가도 뭐 나쁘지 않죠. 저는 올림피아 무대에 대한 욕심은 사실 거의 없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셋 포함해서 뭐 여러 선수들과 함께 그냥 해외 무대를 가면 너무 즐거울 것 같아요.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한 진짜 열흘 이렇게 딱 날 잡고 합숙하면서 막 훈련 같이 막 때로 몰려다니면서 하고 이 망할 코로나 좀 이렇게 좀 잦아들고 그러면 너무 행복할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 다 보디빌더 뼛속 당장 내년에 벤네이도 같이 가요. 같이 가야죠. 같이 저도 이제 그때 뭐 함께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에 따고 같이 바로 날아가시면 됩니다. 아니면 뭐 더 갈고 닦은 다음에 거기서 따보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기도 한데 리스크가 좀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뭐 사실 건강 문제 때문에 정말 내년이 어떻게 보면 저는 진짜 마지막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요새 정말 급격하게 건강이 이러다가 내가 진짜 좀 안 좋아질 수 있겠구나라는 거를 좀 많이 느껴서 운동 스타일을 완전히 바꾸거나 좀 체중을 낮추거나 해야 될 것 같아요. 안색도 봐봐 지금 안 좋고 항상 이맘때쯤 되면 크게 한번 아프고 막 이래서 은총형도 안 좋아요 지금. 통풍 되게 심해요. 엄청 심해요. 그분도 되게 가르쳐 오래 했죠. 이게 아무래도 스트레스에 좀 민감한 성격과 체질인 것 같아요. 그래서 더 그런 것 같고 정말 망병의 근원은 스트레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청취하시고 시청하신 분들도 좀 그나마 저희 좀 즐겁게 보셔서 스트레스 좀 날리셔서 건강하시고 근 손실도 다 날려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스트레스는 근 손실입니다. 지금까지 고독한 개츠의 김승현이었고 게스트로 나와주신 IFB 프로 최한진 선수 그리고 이유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 화에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